본 콘텐츠는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7차 시 안전한 운전 방법. 영상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특히 어르신 운전자가 낸 사고는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어르신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 사고를 많이 낼까요? 또 사고를 낸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운전대까지 놓아야 한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는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따라서 안전운전 역시 고령일수록 힘들어집니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7년엔 26,713건 발생했던 사고가 2019년엔 33,23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2일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9월 9일엔 70대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죠. 지난 5년간 서울시 어르신 운전자의 법규 위반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가 53%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안전운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이륜차나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상황별 사고 위험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운전 중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차 대신 흔히 이용하는 이륜차, 자전거 등의 안전수칙도 익혀봅시다. 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항상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의 다른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 진로 변경 때도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항상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교차로에서 신호 준수하기입니다. 교차로 진입 시 신호 바뀔 무렵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는 항상 신호가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속도를 줄여 진입하도록 합니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미처 멈추지 못하고 들어오는 차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교차로에서 유턴하기도 어르신들에게는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턴은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된 흰색 점선 구간에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차량이 있어 유턴 전후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이번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하기입니다. 당연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세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운전자의 도리입니다. 또 횡단보도 부근에 접근하면 항상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나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보행자도 확인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보행자 보호하기가 우선입니다.
왼쪽 도로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는 데만 신경 쓰게 되어 우회전 방향의 보행자에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우회전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차량과 함께 보행자 유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말고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이면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입니다. 첫째,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므로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주행하세요. 둘째, 보행자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좌우를 살피세요. 특히 길 모퉁이나 건물 시설물 등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 등에 주의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입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잠시도 정차하면 안 됩니다. 둘째,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보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세요. 다음은 이륜차 안전하게 운전하기입니다. 어르신 이륜차 사고율은 청장년의 2~3배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륜차를 운전하실 때는 다음 사항은 꼭 지키도록 하세요. 첫째, 반드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둘째,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세요. 셋째,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세요. 넷째, 이륜차도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소주와 맥주 한두 잔으로도 처벌받는 수치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은 자전거 안전하게 운전하기입니다. 상당수 어르신들이 자전거 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차도 주행 시에는 가장자리에 버스 등 큰 차들이 다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실 때는 다음 사항은 꼭 지키도록 하세요. 첫째, 반드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능한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뒤에 사람을 태우지 마세요. 둘째, 길을 다닐 때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세요. 셋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세요. 만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로서의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소주, 맥주, 막걸리 한두 잔도 처벌받는 수치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까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된다. 정답은 5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직진 차량이나 반대편 좌회전 차량만 주의하는데 회전 방향의 보행자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서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자전거는 운전해도 괜찮다. 정답은 X입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주의력이 저하됩니다. 음주로 인한 자전거 사고 등이 늘고 있어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참고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노년기 오토바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풀 영상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참고 영상도 잠깐 보실까요? 노년기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기 풀 영상 역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참고 영상 하나 더 보실까요? 노인생활보조기구의 올바른 사용 풀 영상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뭘 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자, 이제부터는 실천 고고고!